부모님이 이걸 모르면 아이를 수포자로 만듭니다. 초등수학 연산 단어 흐름과 공부 방법을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3학년 1학기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를 배우고 2학기 때 곱셈, 나눗셈, 분수에 대해서 배워요. 4학년 1학기 때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고 2학기 때 분수의 덧셈, 뺄셈, 소수의 덧셈, 뺄셈을 배워요. 5학년 1학기 때 혼합계산, 약분,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고 2학기 때 분수와 소수의 곱셈을 배워요. 6학년 1학기 때 분수,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을 배우고 2학기 때 분수, 소수의 나눗셈,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워요. 사실 3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거의 다 배워요. 이때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집니다. 세자릿수와 세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먼저 배우는데 2학년 때 두자릿수와 두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외우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혼합계산 모두 어렵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곱셈을 배우는데 여기서 나눗셈은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를 이용한 나눗셈을 먼저 배워요. 곱셈 구구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운 아이들은 단순 나눗셈 연산을 풀 수 있지만 그림을 이용한 개념이나 응용 문제는 풀지 못할 거예요. 만약 나눗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곱셈 구구를 단순함기가 아닌 이해부터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요. 마찬가지로 곱셈 구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여기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연산 방법만 외우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고 이 곱셈으로 만들 수 있는 나눗셈을 배운 후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수와 소수의 기본 개념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요. 당연히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분수와 소수가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겠죠? 실제로 6학년 아이들도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 내용에서 조금씩 복잡해질 뿐이에요. 1학기 때 배웠던 나눗셈, 곱셈, 분수를 제대로 배웠다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배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이해된다면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눗셈도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는 세 자릿수 나누기 몇 가지의 나눗셈을 배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확이라는 식을 배우는데 이걸 이해 못해서 시험 볼 때마다 문제를 다시 풀기만 하거나 고등학교 때 나머지 정리와 같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조금씩 식이 복잡해지면서 응용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때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 고3 때까지 비슷한 패턴의 응용 문제를 어려워하고 결국 수포자가 돼요. 수포자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부모님이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당연히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포자가 되겠죠. 앞에서 배웠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곱셈은 정말 쉬워요. 새로 배우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릿수만 하나 늘어나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도 앞에서 배웠던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방법이 똑같고 자릿수 하나만 늘어난 거니까 정말 쉽겠죠?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연산은 사실 3학년 때 제대로 했다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쉽지만 3학년 때 외웠다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연산이 계속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나 응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내용을 제대로 복습시켜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3학년 때 분수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죠. 앞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2학기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 뺄셈이 정말 쉬울 거고 외웠다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5학년 때 배우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는 사실 칸을 나눠보면 자연수와 똑같은 원리로 더하고 뺄 수 있거든요.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연수는 10이 되면 받아올림 하지만 분수는 분모만큼이 되면 받아올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분수가 나올 때마다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도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정말 쉬워요. 계산 방법은 똑같지만 소수점 찍는 방법만 더 알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분수와 소수의 연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5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가장 많은 스포자가 생겨요. 여태까지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처럼 단원이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혼합계산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특히 학습지에서 비슷한 패턴의 연산 문제만 반복해서 푼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해요. 여태까지는 곱셈 단원에서는 응용 문제가 나와도 곱하기만 하면 됐고 나눗셈 단원에서는 나누기만 하면 풀렸으니까요. 근데 혼합계산은 계산 순서가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원칙대로 해야 되고 응용 문제를 풀더라도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곱해야 될지 나눠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암기식 공부를 한 친구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그 뒤는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우죠. 3학년 때 배운 곱셈과 나눗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약수와 배수,
배수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수의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약분과 통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4학년 때 배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약수와 배수의 단어는 중1 때 배우는 약수와 배수 내용과 90% 이상이 겹치는데 여기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1 때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5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분수의 곱셈은 분수의 개념과 약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려울 거고 이해했다면 정말 쉬울 거예요. 그리고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하고 바꿔가면서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약분이 되는 것들은 약분을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대분수의 곱셈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만 추가하면 되고 뒤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소수의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아요. 마지막에 소수점만 잘 찍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수의 곱셈과 소수의 곱셈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쉬운 단원이에요. 5학년 때 배웠던 분수의 곱셈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은 정말 쉬운 단원이에요. 여기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나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워요. 분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렵지만 이해했다면 정말 쉬운 단원이죠. 그리고 여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6학년 2학기 분수의 나눗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소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2학기 내용과 이어져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우고 뒤에 소수 나누기 소수를 배우죠. 비와 비율은 앞으로 고3 때까지 나오는 많은 응용 문제의 기초가 돼요. 속력 문제, 농도 문제처럼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문제들은 전부 비와 비율의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비례식의 기초 내용이기도 해요. 6학년 1학기 때는 6학년 2학기 때와 중학교 때 많이 쓰이는 내용의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학년 2학기 연산 내용의 단원 이름을 보면 6학년 1학기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학기 내용을 이용해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뿐이에요. 앞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1학기 때 분수 나누기 자연수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다면 2학기 때는 분수 나누기 분수와 소수 나누기 소수를 배우고 1학기 때 비와 비율을 배웠다면 2학기 때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배우는 거죠. 앞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6학년 2학기 내용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못하면 중학교 때 잘할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정리해보면 3학년 4학년 때는 사칙연산의 기초를 다 배우고 분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요. 5학년 때는 혼합계산과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와 소수의 곱셈 나눗셈처럼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고 6학년 때는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처럼 더 복잡한 내용을 배워요. 실제로 학교에서 연속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서 따로따로처럼 보이지만 연결해서 보면 앞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뒷 내용도 어렵고 수포자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고3 때까지도 초등 때 배웠던 내용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우리가 직접 알아서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서 교육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도움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